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가 5.18 민주화운동 당시 순직한 문용동 전도사를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고 정기총회에서 문 전도사를 순교자로 추서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자연과 생태계 훼손에 대한 문제가 재조명되는 가운데 한국교회가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해외 선교에 앞장서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선교의 날을 기념해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26일은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문용동 전도사가 계엄군 총탄에 맞아 세상을 떠난 날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는 5.18 민주화운동 40주기를 맞아 문 전도사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기리는 예배를 드렸는데요. 최근 문 전도사가 순교자에 부합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순교자로 추서해야 한다는 논의도 이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진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민주주의를 뿌리내리게 한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지 40년이 됐습니다. 당시 목숨을 바쳐 광주 시민과 계엄군의 생명을 모두 지키고자 애썼던 그리스도인도 있었는데요. 광주 상무대교회 문용동 전도사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전남도청에 있는 무기고를 지키다 순직한 문용동 전도사의 희생을 기리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40년 전 5월에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하고 눈물을 흘려야만 했는지 5월의 정신을 성찰해야겠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들이 못당한 일들을 우리의 과제로 삼기 위함입니다. 1980년 5월 18일 문 전도사는 상무대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집에 오던 길에 군인들에게 폭행을 당해 쓰러진 시민을 보고 항쟁에 참여합니다. 평소 입버릇처럼 세상이 어렵고 민중이 고통받을 때일수록 그리스도인이 앞장서야 한다던 그의 말을 실천에 옮긴 겁니다. 문 전도사는 부상자를 돕고 헌혈을 독려하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계엄군이 물러난 뒤엔 도청 지하에 있는 무기고 관리도 자원했습니다. 하지만 이도 잠시 문 전도사는 27일 새벽 도청에 진입한 계엄군이 쏜 총탄에 맞아 피살됩니다. 문 전도사의 친구인 윤상현 목사는 신학도로서 맡은 소임을 다하려 했던 그날의 기억이 지금까지 잊혀지지 않는다고 증언합니다. 도청 앞에 찾아갔어요. 가가지고 들리는 이야기로 오늘 저녁이 위험하다. 나와라. 그랬더니 그동안 무기고 안에 있던 그 TNT라든가 다이너마이트 내관 분리했던 그 이야기를 상세하게 해주면서 이것을 알고 어떻게 신앙인으로 나갈 수가 있겠느냐. 내가 끝까지 이걸 지키겠다.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 여기 남겠다. 그래서 나가자 하다가 결국에는 그냥 악수만 하고 헤어졌지요. 예. 27일 날 아침에 광주 도청 그 상무관에 가서 보니까 이미 관에 태극기가 덮여 있었죠. 예. 최근에는 문 전도사의 숭고한 희생을 순교로 봐야 한다는 청원이 올라와 예장통합 측은 가을 정기총회 때 순교자로 추서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자료연구를 통해 문용동 전도사의 죽음이 순교자 추서에 부합하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문용동 전도사 기념사업회는 5.18 민주화운동 외에 4.19 혁명과 같은 민주주의 운동에 참여해 순직한 그리스도인들도 순교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진은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환경 문제의 심각성이 재조명되는 가운데 국제사회가 자연과 생태계 보전을 위해 제정한 환경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역시 매년 이맘때면 환경주의를 지키며 창조세계 보전이란 교회의 책임을 되새기고 있는데요. 환경 선교에 앞장서온 교회를 선정해 시상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윤인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환경 선교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제37회 환경주일 연합예배가 열렸습니다.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와 한국교회 환경연구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주최한 이번 예배는 작은 생명 하나까지 돌보며 생명의 다양성을 지키는 교회란 주제로 마련됐습니다. 이제 코로나19 이후 시대에 이 전 인류 공동체를 향해서 생태적 회심과 문명사적인 전환을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었고요.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녹색의 삶을 살아가는 교회로 창조질서의 보존에 더욱 힘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예배 후엔 환경선교에 앞장서온 교회를 선정해 수상하는 녹색교회 시상식이 진행됐습니다. 올해의 녹색교회로는 공주 세광교회와 길벗교회, 산들교회 등 총 9개 교회가 선정됐습니다. 녹색교회들은 일회용품과 전기 사용 줄이기, 태양광 발전소 설치와 생태교육을 진행하는 등 환경 보전을 위한 실천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날 참가자들은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을 막기 위해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세우고 에너지 전환 정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며 교회 역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지키는 청지기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아울러 예배를 통해 창조 세계의 온전함을 지키기 위해 부름받은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함께 고백하고 교육을 통해 생태적 감수성을 높여가기 위해 더욱더 노력할 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교회와 더불어 지구 약자들을 돌보며 생명 평화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생태 환경 선교에 온 힘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매년 6월 첫째 주일을 환경주일로 선포하며 한국교회의 자발적인 동참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구TV 뉴스 윤인경입니다. 국내는 물론 전 세계 각국의 선교사를 파송해 해외 선교에 앞장서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선교의 날을 기념해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날 예배는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는 가운데 현장 예배로 이뤄졌고 전 세계 64개국 680여 선교사들이 실시간 온라인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열리지 못한 선교 대회를 대신해 선교 보고는 영상으로 대체됐습니다. 말씀을 전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위임 목사는 선교는 성령의 감동으로 목숨 바쳐 순교할 각오가 된 준비된 사람이 감당하고 있는 것이라며 파송된 선교사들이 역량을 아낌없이 발휘하도록 온 마음 다해 기도로 후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용기 원로 목사는 영상을 통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며 이국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세계 곳곳의 주요 소식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코로나19 발원지로 중국을 지목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코로나19 기원 문제는 엄격히 과학의 문제고 중일 공동 방역 노력에 위배한다며 강력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자세한 소식 박재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중국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코로나19 감염이 중국에서 기원했다고 밝힌 데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아베 총리가 지난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19는 중국에서 세계로 퍼졌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한다고 한 발언에 따른 겁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코로나19 기원 문제는 과학자와 의학 전문가의 연구가 필요하다며 아베 총리의 발언은 세계보건기구와 의학 전문가의 의견에도 위배된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국제사회를 비롯해 중일 양국 공동 방역의 노력과 기대에도 어긋난다며 서로 협력하고 단결하는 것만이 감염병 전쟁에서 승리하는 최후의 무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효능을 극찬하며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복용 중이라고 밝힌 말라리아 치료제 연구를 안정성의 우려로 일시 중단했습니다. 연대 실험 참여국 중 10개국을 대표하는 집행그룹이 세계적으로 이용 가능한 모든 증거에 대해 종합적인 분석과 비판적인 평가를 재검토하기로 합의한 겁니다. 세계보건기구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 여수스 사무총장은 말라리아 치료제인 하이드록시클로로퀸 부문의 연구를 자료안전감시위원회가 안정성을 심의하는 동안 잠정 중단했다며 이는 순전히 예방 차원이고 여전히 말라리아 환자들이 사용하기에는 안전하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이 코로나19 확산 실태를 추적하는 모바일 앱 마련을 회원국들에게 주문했습니다. 여행 성수기를 앞두고 효과적인 코로나 접촉 추적과 여행객들에게 감염 가능성을 경고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제안은 유럽연합 27개 회원국이 국경봉쇄 해제 방안을 논의하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경제활동 재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더욱 고심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스텔라 키리아키데스 보건 담당 집행위원은 모두가 함께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게 핵심이라며 보안과 익명이 유지돼야 하며 자발적이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원격 시스템으로 구직자를 선별하는 등 기업 채용 방식이 바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흐름에 발맞춰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겁니다.
잡바이트 조사에 따르면 채용 담당자의 84%가 원격 의사소통을 용이하게 하는 방향으로 채용 과정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또 이들 중 58%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구직자들과 접촉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인공지능 프로그램이나 문자 메시지 같은 디지털 의사소통 기술도 더 많이 활용될 것이라며 이러한 흐름은 코로나19 이후에도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우주 탐사 프로그램에 공을 들이고 있는 중국이 올해 7월 화성 탐사에 나섭니다. 글로벌 타임즈에 따르면 중국 항천과학기술그룹은 화성 탐사 첫 프로젝트로 오는 7월 창정오비 운반 로켓에 화성 탐사선을 실어 발사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퇴원 1호로 명명된 이번 프로젝트는 화성의 환경과 지표층 구조 분석 등 종합적인 연구가 주 목적입니다. 한편 글로벌 타임즈는 중국 외에도 미국과 아랍에미리트가 올해 7월 화성 탐사에 나선다면서 유럽 우주국과 러시아가 협력한 화성 탐사 프로젝트는 2022년으로 미뤄졌다고 전했습니다. 굿TV 뉴스 박재현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이정은 기자가 종합해 보도합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혐오와 차별을 근절하기 위한 국가 간 협력체가 한국 정부 주도로 출범했습니다. 26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연대와 포용을 위한 세계시민교육 우호국 그룹 출범 화상회의를 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혐오, 차별 등 반인권적 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코로나19 관련 편견에 의한 차별과 낙인, 외국인 혐오는 인권의 근본을 해칠 뿐만 아니라 방역도 어렵게 만든다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세계 시민 교육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한국의 GDP 순위가 2단계 밀리면서 10위로 떨어졌습니다. 27일 경제협력개발기구에 따르면 2019년 한국의 명목 GDP는 1조 6,421억 8천만 달러로 OECD 회원국과 주요 신흥국 등 38개국 가운데 10위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의 GDP 순위가 떨어진 건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인 2008년 이후 11년 만입니다. 지난해 한국의 명목 성장률이 1.4%로 OECD가 조사한 47개국 가운데 세 번째로 낮게 나타나면서 GDP 순위도 떨어졌습니다.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은 26일 모정당인 미래통합당과 합당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더불어시민당 등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급조된 위성정당 체제가 완전히 소멸됐습니다. 미래한국당 국회의원과 당선인들은 이날 오후 국민께 한 약속을 이행하려 한다며 형제정당인 미래통합당과의 하나됨을 결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4.15 총선 때 국민들께서는 야당의 매서운 회초리를 들어주셨다며 낡은 관습과 관행은 과감히 버리고 국민의 아픔을 달래주고 눈물을 닦아주는 정치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 10명 중 7명은 정의기억연대 회계부실 논란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인이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26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0.4%는 윤 당선인이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사퇴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은 20.4%였으며 9.2%는 잘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정당이나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과 미래통합당 지지층에서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이 80% 이상, 진보층과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사퇴 의견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27일부터 항공기 승객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정부는 지난 18일부터 대한항공 등 일부 항공사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탑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27일 0시부터 확대 적용했습니다. 또 전날부터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버스와 택시에 승객이 타고 있는 경우 운전기사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에 대해선 승차를 제한 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고3 이하 학생의 등교 수업이 27일 시작된 가운데 코로나19 확산에 이어 어린이 다기관염증 증후군 의심 사례까지 나오자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서울 의료기관에서 어린이 2명의 다기관염증 증후군 의심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김종현 대한소아감염학회 회장은 이 질병이 코로나19와 관련성이 있는지는 아직 모른다며 국내에서도 관련성이 없다고 보는 학자들이 많고 아직은 코로나19와의 관련성을 과도하게 강조할 단계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굿TV 뉴스 이정은입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하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의기억연대와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국회의원 당선인에 대한 부실 회계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정 의원이 일본 성노예 문제 해결을 위한 제1441차 정기 수요 집회를 예정대로 진행했습니다. 정 의원은 지난 30년간의 투쟁을 이어가되 위안부 피해자들의 고통이 해소되지 않은 근본 원인을 돌아보며 재점검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인다며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니 더 이상의 억측과 섣부른 판단은 자제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수요 집회 장소 인근에선 자유대한민국당 등 보수단체들이 윤미향 당선인의 사퇴를 촉구하는 맞불 집회를 열었습니다. 참 좋은 교회 최옥창 교회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제99회 총회가 25일 화성 라비돌 리조트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총회는 코로나19로 인해 하루 일정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이날 총회 본회의에서는 주요 안건 처리들을 임원회와 실행위원회에 위임했습니다. 임원 선거는 임원진 대부분이 단독 후보여서 대의원들의 가부 여부에 따른 만장일치의 방법으로 진행됐습니다. 신임 총회장으로는 단독 후보로 나선 좋은 이웃교회 김윤성 목사가 당선됐습니다. 김 목사는 사중복음으로 성결교단의 정체성을 확립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기독교 과학 전문인 선교회가 선교사와 현지 주민의 개인 방역에 도움을 주기 위해 체리케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체리케어 앱은 한글과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등 13개 언어로 코로나19 확진자 수, 사망자 수와 같은 코로나 관련 정보를 알려줍니다. 간단한 질문을 통해 자가 진단과 대처 방법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앱은 기독교 과학 전문인 선교회에서 제공하는 링크를 다운로드 받거나 체리케어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성결대학교 대학 일자리 센터가 학부별 맞춤 프로그램인 자플러스를 운영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각 학부와 전공별로 학생의 진로, 직무, 자격증, 취업 과정을 설계해 개개인의 직무와 직업에 맞게 교육을 진행하는 겁니다. 2019년부터 시작된 프로그램은 지난 한 해 동안 5,000명에 달하는 학생이 참여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학교 관계자는 학부별 특성에 맞는 맞춤 취업 로드맵을 구축해 단계별로 지원하고 학생들의 직무 역량을 강화시켜 취업률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하나은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 간 이동이 제한되면서 현지 선교사들의 사역은 물론 생계마저도 위협을 받고 있는데요. 이들을 위한 한국교회의 도움의 손길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